전두환과 하나회를 제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남자. 하지만 제거 작전은 실패하고 결국 전두환과 하나회 세력에 의해 끝없는 복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강창성. 오늘은 그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강창성의 유년 시절. 강창성은 1927년 경기도 포천군에서 태어났으며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게 됩니다. 당시 미군정이 끝이 나고 징집령이 시행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에 648기는 다른 기수들보다 입교생들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입교한 탓에 이들을 가르칠 사람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교육시키고 그들을 1949년 5월 소위로 임관시킵니다. 다음 해인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임관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648기들은 이 치열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졸업생 중 3분의 1이 전사 및 실종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죠. 강창성 또한 소대장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워 강창성의 이름은 육군 사령관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던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6.25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강창성은 화랑 무공훈장과 충무 무공훈장을 받게 되고 그 후 강창성은 참군인답게 나라를 위해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이었습니다. 강창성의 육사 동기인 648기는 대부분 5.16 군사정변에 참여를 하였으나 강창성은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데 강창성의 전성기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는 강창성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에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비록 5.16 군사정변에 강창성이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를 5사단장, 중앙정보부 차장보 등 핵심 요직에 임명시킵니다. 그리고 1971년 8월 강창성은 보안사령관에 임명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보안사령관이란 자리는 중앙정보부장, 수도경비사령관, 경호실장과 함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만 앉게 되는 자리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4개의 자리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이 4자리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종규 경호실장, 윤필용 수경사령관, 그리고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앉게 됩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강창성. 하지만 이 권력으로 인해 그의 인생을 통째로 추락시킬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윤필용 사건. 윤필용은 5.16 군사정변 이전부터 박정희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여러 보직을 옮길 때마다 윤필용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였죠. 비록 5.16 군사정변 당시 혁명 주체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박정희를 보좌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그의 모습을 본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신임하게 되었고 648기들 중에서 윤필용은 가장 먼저 별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윤필용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최고 요직인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됩니다. 당시 박정희 체제를 떠받치는 4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 보안사령관 김재규, 수경사령관 윤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총애를 받고 싶었던 김재규가 윤필용에게 통신감청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보안사령관에서 3군 단장으로 좌천됩니다. 그리고 강창성이 김재규가 앉았었던 보안사령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군부 내에서 윤필용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윤필용은 점점 권력욕에 취하게 되면서 자신의 세력을 급격히 키워나갔습니다. 정재계 인물들이 윤필용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군 선배들은 술자리에서 윤필용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심지어 육군 대장이 윤필용에게 찾아와 세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이로 인해 군부 내에서는 그를 청와대 밖의 대통령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윤필용의 이런 위세를 모를 리 없었고 너무나 커진 윤필용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은 648기 출신 사단장들을 만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너희들이 윤필용이 동기생들이구나. 내가 겁나는 것은 김대중이가 아니야. 윤필용이가 겁이 나. 그리고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윤필용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권력의 최정점에서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그 일은 1972년 윤필용과 이우락의 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윤필용이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에게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노쇠하였으니 그만 물러나시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박종규 경호실장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갔고 이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분노하며 윤필용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강창성의 추락. 1973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은 강창성 보안사령관에게 윤필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강창성은 처음엔 육사 동기인 윤필용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고 결국 철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윤필용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모두 연루되었습니다. 쿠데타 혐의는 찾을 수 없었지만 부정축제 등의 혐의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창성은 윤필용을 대부라 부르며 윤필용을 따르는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회의 존재는 충격적이었고 강창성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군 내부에 사조직이 있고 그자들끼리 서로 편의를 봐주면서 요직을 차지하려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건 한나라의 국방체계를 병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군 자체를 문란하게 하는 동시에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회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하나회 조사. 강창성은 박정희 대통령께 윤필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하나회를 발견한 경위와 하나회의 문제점을 설명하였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직접 하나회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합니다. 수사에 착수한 강창성은 군대 내에 존재하여서는 안 되는 하나회를 없애기 위해서 당시 제1공수여단장이던 전두환을 직접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나회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친 강창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전두환과 노태우가 포함된 하나회의 핵심 명단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냉담한 표정으로 그냥 두고 가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강창성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던 군인이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때 강창성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회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회 수사로 인해서 앞으로 겪게 될 일들 또한 더더욱 몰랐었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강창성을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 장군 때문에 경상도 장교들 씨가 마르겠다 그래. 이 말은 단순히 강창성을 꾸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창성도 곧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죠. 비극의 시작. 박정희 대통령이 지원하던 하나회를 건드린 강창성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 쪽으로부터 반격을 받게 됩니다. 강창성을 친 명분은 군용 휘발유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군용 휘발유를 팔아 판공비를 마련했는데 강 장군도 휘발유를 팔아 정보 수사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후락 중정부장이 반격에 들어갔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중정부장에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창성을 따르는 보안사 요원들이 끌려갔고 지독하게 고문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강창성은 삼관구 사관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 후 해운항만청 초대 청장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이미 권력의 중심에선 멀어진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자리에 앉게 되고 박정희 정부의 핵심 실세로 올라섭니다. 보안사령관 자리에 오른 전두환은 결국 12.12
군사 쿠데타를 성공하게 됩니다. 전두환의 복수 12.12 군사반란에 성공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980년 강창성을 만나 과거의 일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전두환은 강창성에게 이런 말을 남기며 그를 시험해 봅니다. 김종필은 흠이 많고 김영삼은 아직 어리고 김대중이는 도무지 사상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멍청하다. 그러니 우리 군부가 실권을 장악해서 전국을 주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지만 강창성은 그의 속셈을 알아차렸지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군인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이제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 강창성은 결국 전두환이 준 마지막 기회까지 저버립니다. 그로 인해 전두환 사령관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전두환은 훗날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거 나와 강 선배는 악연이기는 하나 군 선배니깐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강 선배가 이것마저 자기 발로 차버리다니 강 선배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전두환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1980년 7월 강창성은 합수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과 함께 심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강창성의 혐의는 해운항만청장 재직 시의 금품 수수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청마다 로비 자금을 위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죄목을 씌운 것입니다. 또한 합수부는 해운국장과 해운진흥과장 등도 연행해 이들을 구타하면서 강창성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강요합니다. 이에 강창성은 부하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수부의 요구대로 피의자 조서에 사인했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강창성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는 등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순화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에 끌고 가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삼청교육대는 불량배들의 육체와 정신을 개조해주는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 채우기 경쟁이 붙으며 일반 시민들도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강창성 또한 이 삼청교육대에서 눈 위에서 구르거나 통나무를 들기도 하는 등 매우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강창성과 같은 교도소에 있던 이신범 의원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교도관들에게 나이 많은 분을 저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물었더니 교도관들이 이렇게 대답하며 난감해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위에서 시켜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강창성의 몸무게는 80kg에서 50kg대로 줄어들었고 당뇨병까지 얻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의사가 강 장군을 병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두환 대통령 세력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982년 강창성은 감옥에서 석방되었지만 전두환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창성의 집 앞에는 감시원이 24시간 상주하였고 감시원들은 강창성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도청하였습니다. 또한 강창성의 가족들이 어딜 가든 항상 감시원이 따라붙었고 그것마저 모자라 강창성의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들여보내졌습니다. 결국 1984년 강창성은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벌 정치사를 연구했고 이후 이 내용을 정리해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은 일본과 한국의 군벌 정치를 비교한 것으로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226 사건과 하나회의 문제를 연결한 책이었죠. 처음에는 메이저 출판사들이 계약을 하자고 했지만 강창성과 전두환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나서는 그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조그마한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는데 책이 잘 팔려서 그 출판사가 더 넓은 사무실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복수의 기회.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가 강창성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주었고 그로 인해 강창성은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강창성은
전두환의 군사 반란과 하나회의 문제에 매달렸고 그 결과 하나회 척결과 쿠데타 주동자 단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총선 강창성은 비례대표로 재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나 16대 국회 막바지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또다시 이어진 전두환의 복수. 2006년 과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얻은 당뇨가 심해지면서 강창성은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묘지로 모시기를 원했으나 보훈처는 안장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안장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 시절 받은 징역 3년형 때문에 6.25 전쟁 때 얻은 서운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두환에 의해 죽고 난 이후까지 복수를 받은 강창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회를 유일하게 척결할 수 있었던 강창성. 만약 하나회가 강창성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강창성처럼 전두환의 마지막 기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흥미로운 인물을 소개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